안녕하세요. 스카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주제는 수입 자동차의 업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다음 버전은 이제 영업팀은 뭐 하는 팀인지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 팀, 재무팀, 인사팀 일반 회사들처럼 다 똑같아요. 각 부서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한 토막 한 토막씩 올릴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자동차는 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를 판매한다 뿐이지 대부분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는 일반 외국계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입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라는 분들도 상관없이 내용을 보시면은 외국계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와 동일하고 또는 더 미시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외국계 면접 보실 때도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서 뭐 수입 자동차라서 내가 맞나? 이런 의문을 안 가지셔도 되니까 걱정 안 하시고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자동차는 업무의 특성상 대고객을 응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응대하는 부서는 이제 딜러에서 본사를 대표해서 운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본사가 하는 업무는 딜러 커뮤니케이션, 딜러 케어, 딜러 매니지먼트, 딜러 서포트, 딜러 영업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본사의 업무고요. 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또 해외 본사에서 신제품이 출시되거나 고장이 났거나 리콜이 됐거나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현지 광고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서포팅 받을 부분들이 많잖아요.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현지 그 법인이니까 같은 직원이에요. 그러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본사 직원이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업무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5개 부서 영업팀, 마케팅, 애프터 서비스 팀, 재무팀, 인사팀까지 무조건 현지 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으면 업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어는 필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중에 영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얘기할 때 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를 현지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분이라면 제 생각하기에는 최소한의 현지 발음이 아닌 분이라면 공부 안 한 분이라면 최소한 850점 이상은 나와야 지원만 가능합니다. 지원만 가능하고요. 만약에 토익 점수나 이런 게 없다. 그러시면 현지에서 유학한 경험이나 졸업하셨던 연수나 교환학생이나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 그런다면 토익 점수와 상관없이 지원이나 업무가 가능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지 본사도 업무는 한국말로 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 영어를 많이 쓰냐면요. 일단 문서는 다 영어고요. 문서는 다 영어입니다. 공문, 보고서, 리포트 이런 것들은 다 영어를 해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서 지금 현지에 있는 본사에다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국말로 했다가 영어로 바꿨다가 너무나 효율적이지가 않죠. 해서 한국말은 써서 직원들은 다 한국 사람이니까 말은 한국말로 하되 리포트를 영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리포트를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대부분 상급자분들, 시니어 매니저분들은 현지인들도 계신 회사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나 부사장급으로 계시는 분들이 본사, 미국 본사, 일본 본사, 독일 본사에 파견 나온 분으로 대체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업무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보시잖아요. 뭐 FBI 요원들 보면은 서로 그 상하 그게 없이 어떤 리포트를 할 때 바로 대통령한테 뭐 CIA 같은 경우에 보고를 한다던가 그런 게 약간 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입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외국계 기업이 다 동일하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대기업은 너무나 분업화가 돼 있어요. 업무가. 그러니까 마케팅 한다면 그 마케팅의 특정한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해요. 경력직이었을 경우에. 마케팅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PR,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BTL, ATL, CR, 상품 기획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상품 기획하는 분들은 PR에 지원 못하고 마컴을 지원하신 분은 본인이 CR 담당이면 업무가 전혀 다르거든요. 하지만 뭐 친구를 만나거나 너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나 마케팅이라고 얘기해요. 마케팅인데 업무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원으로 규모를 따진다 그런다면 대기업과 그 외국계 기업들은 업무의 그 융통성이라는 게 달라요. 대기업은 1년에 한 3,000명, 4,000명 뽑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마케팅이라는 거에 들어가지만 PR 담당자가 CR하고 CR 담당자가 ATR하고 BTL 담당자가 마컴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평생 PR 담당자로 들어와서 PR 임원으로 끝나시는 분도 계세요. 마컴이 뭔지도 모르세요. BTL이 뭔지도 모르세요.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업화가 돼 있어서 전반적인 거시적인 시각이 조금 외국계에 있는 분들보다는 강하진 않아요. 근데 외국계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입사하게 되면 대부분 몸으로 좀 움직이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마케팅, 요즘에 핫이 인터넷이잖아요. 수입 자동차는 생산 공장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은 주니어로 입사했을 때는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 했다가 그 다음에 뭐 부서 이동이 있는 또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뭐 PR 담당자 했다가 또 BTL 담당자 했다가 또 ATL 담당자 했다가 또 마컴 담당했다가 상품 기획했다가 마케팅 임원이 되시는 프로세스로 가요. 그래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모든 걸 다 배웁니다. 임원이 될 수 있는 전반적인 시각을 가지고 수 있는 사람들을 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전반적인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는 너무 이상적인데 또 단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디테일에서 밀리죠. 대기업은 신입사원부터 PR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해서 PR 임원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PR만 하잖아요. 기자 섭외, 기자 미팅, 기자 응대, PR 응대, 그 언론 케어 이런 거를 20년 동안 하면 얼마나 도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외국계에서 여러 가지를 2년 동안 배운다면 각 전문 분야로 들어갔을 때는 좀 밀리죠. 근데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계 기업, 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유동적인 사람을 좋아하죠. 사고가 광범위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왜냐면 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많아도 100명, 진짜 많으면 한 300명 내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운영되는 게 한 100명 캐파인데 한 사람이 모든 거를 컨트롤하고 모든 거를 업무는 다 하지 않아요. 왜냐면 수입자동차는 돈이 있잖아요. 자동차 한 대 팔면 많이 남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대행사를 씁니다. 대행사를 여러 가지 시각, 거시적인 시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하지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죠. 대행사와 코업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서 영어로 내부적인 임원들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된 자료를 딜러에게 서포팅하면서 자동차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본사의 업무예요. 그래서 수입 자동차에 입사하고 싶은 꿈이 있는 분이시라면은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부서에 가고 싶은지 먼저 고민을 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영업팀에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 그런다면 제가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진짜로 그 각 부서별로 잘해야 될 부분, 특별하게 잘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기량을 조금 올리시면 나중에 합격을 하시든 아니면 면접을 하실 때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영업팀에 입사하기 위해서 좀 잘하셔야 되는 거는 엑셀을 좀 잘하셔야 돼요. 엑셀 아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엑셀 그거예요. 왜냐면 통계를 잘 내야지 된다라는 거죠. 차를 많이 팔았는데 전년 대비 몇 대를 팔았는지, 그리고 과거에 팔았던 기록과 또 재작년 후 그리고 향후에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즈널리티에는 어떤 차가 많이 팔리고,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본사에 리포트도 하셔야 되고, 또 승인받은 내용에 대해서 딜러 대표님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잘 팔릴 차를 예측해야 되고, 또 계획을 짜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와 엑셀, 숫자에 강하지 않은 분들은 좀 힘들어요. 엔드 플러스 영어입니다. 일단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무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영업기획이 제 업무였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본인이 미래가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픈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키우실 필요가 있어요. 내 전공이 마케팅에서 PR인지, 마컴인지, BTL인지, ATL인지, CR인지, 상품계획인지, 그 부분들을 본인이 이직할 때까지 전문성을 길러놓고 플러스 영어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팀 같은 경우에는 본사와 엔지니어로서, 메캐닉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 기술적인 것도 많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신 분들은 영어가 많이 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원하시는 분들 보고 또 재직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내에서 엔지니어 배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좀 어드밴티지를 받으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업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쪽에서 나왔거나, 그런 분들이 합격이 좀 많이 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엔지니어의 어떤 레벨은 비슷하나 본사와 업무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상급자에 대한 업무 보고가 미흡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중점적으로, 당연히 기술이 있으시니까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플러스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쓰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근데 반으로 영어과 마케팅을 불허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어와 마케팅의 인재분들 중엔 영어 잘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토익 만점자도 너무 많고요. 미국의 유명 대학교 나오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하고 경쟁하는 건 1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950점 받았다고 해가지고 안심하시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세일즈 마케팅 쪽은. 990점자가 내 옆자리에 있기 때문에 꼭 옵니다. 이력서 제가 많이 받습니다. 요즘 학력 인플레이도 너무 세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프터 세일즈는 너무나 좋은 게, 엔지니어 기술이 좀 있다면 영어 공부 조금만 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페이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재무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디테일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페이먼트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담당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재무를, 이거는 좀 신입분들이 좀 잘 들으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뭐 경영학과의 회계학 전공이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 회사 재무팀이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은 떨어지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회사에는 뭐 구매 담당은 사실 정확하게 재무팀은 아니지만 뭐 급여 페이에 대한 부분, 또는 법인세 담당일 경우의 부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관리 세무에 대한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영어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근데 인사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 인사관리, 총무관리, 또 좀 진취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관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크게는 3개, 작게는 2개로 나눠지는데, 내가 그 인사팀에서
지원 업무를 하고 싶은 건지, 총무 업무, 아니면 급여 관리 페이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인사 교육을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컨셉을 잡으셔서 준비를 하시고 플러스 영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5개, 크게 거시적으로 5개 정도의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향후에 디테일하게 영업팀은 뭐 하는 팀인지, 마케팅팀은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인사팀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다 상세하게 하나하나씩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